홈디포의 실적이 촉발한 이 소비 둔화 논란에 또 AI 거품론, 과열론까지 가세가 되면서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이 시각 하락하면서 벌써 4일 연속,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0.97% 벌써 약 나흘 동안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또 오늘은 S&P 500도 마찬가지로 0.64% 거의 1%대 내외의 그런 하락세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가장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조정 EPS는 물론이고요. 동일 매장 매출, 그러니까 개점과 폐점을 한 이 매장들을 제외한 기존에 장사하던 매장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 역시 상당히 예상치 대비해서 부진했습니다. 성장도 거의 바닥났다시피 한 그런 성장률을 보였고요. 또 재고는 반대로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경제 데이터가 깜깜인 상태에서 안 그래도 소비 데이터 관련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실적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이번 주 실적을 또 발표할 월마트와 타겟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부정적인 눈초리들이 커졌고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경기 둔화, 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은 AI 비관론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어떤 날보다도 더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이 레드번이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동시에 이 하향 조정,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이 두 기업들은 대표적인 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기업들의 생성형 AI가 기존 클라우드 사업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수익성은 낮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현재의 주가가 과도하게 과열되어 있다.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라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우리 오후장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가 BBC 인터뷰를 통해서 AI 거품론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이어나갔는데요. 이 AI 열풍에 비이성적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문구가 상당히 이 시장에 자극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자면은 지금까지 인터넷 산업을 돌이켜보자면 분명히 overshoot, 과도한 투자들이 많았었는데 AI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갔고요. 이 BBC는 이 발언을 두고서 지난 96년 당시에 닷컴 호황 시기에 연준 의장이 이 비이성적인 과열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마찬가지로 현재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구글은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면 주가가 내리는 게 맞을 텐데 오히려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히트맵을 살펴보자면요. 구글 0.39%, 이 장 중반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였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가고 있고요. 사실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1% 내지 2%대의 강세를 보였던 구글입니다. 그 이후에 CEO의 발언 때문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AI 버블이 터진다면 우리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구글은 AI 시장 혼란 속에서도 상당히 대응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유튜브나 이런 검색 엔진에서 비롯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꼽았는데요. 보시자면은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을 대량 매수한 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구글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현재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구글을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구글은 개인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이 사용자의 관심사와 의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들은 이 기업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후행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친다. 여기에서 월가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고요. 이 때문에 이 버핏 역시 다른 선택을
하락을 했다라고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방어주들이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술주들은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아마존은 거의 4%에 가까운 이 하락폭 기록 중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2.5%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주요한 특징주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레드번 관련 이슈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자면 현재 종가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목표가가 이제 현재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그런 아마존에 대한 레드번의 평가인데 이 때문에 현재 주가가 단기 고점 상태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악재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어제 이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또 아마존의 클라우드 이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반독점 시장법에 이 위배가 되지 않는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그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또 엔비디아 오늘 그래도 이 장 중반에 비해서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AI 비관론의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록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AI 기업인 휴메인의 첨단 AI 칩을 승인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와 AMD는 그 하락폭을 다소 줄여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주들의 현재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입니다. 약 4% 이상 급락세로 결국에 하루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 2.7% 가까이 크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벅셔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구글과 비교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엔비디아도 2.81% 약간의 휴메인 쪽에 수출 칩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 반등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경계감에 매물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세 개의 이 빅테크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그래도 한 가지 호재거리가 더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이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미국의 FTC가 메타의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이 인수 관련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메타가 여기에서 승소를 거두면서 하락폭을 다소 줄여나간 메타입니다. 이어서 구글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날 벅셔 해서웨이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밤사이에는 제미나이 3를 공개를 하면서 이 제미나이 2.5가 발표된 지 8개월 만에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더 적은 프롬프트로 더 많은 알찬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구글의 웨이모가 서비스를 내년에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반대급부로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플러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폰의 호조세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10월 중에 중국에서 새롭게 판매된 스마트폰 4대 중에 한 대가 아이폰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준 애플.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0.72% 하락 마감.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소송전에서 승소했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로 주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알파벳도 약보합권에서 막판에 약간 매물 출회되면서 아쉽게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장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플러스를 기록한 구글이고요. 추가적으로 애플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다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M7 중에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M7 중에서 제일 AI 관련해서 투자가 적고 후발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점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방어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3개의 기업들 특징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홈디포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디포 3분기 EPS가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이 예상치가 $3.84였습니다만 실제 발표가 된 것은
기준 3.74. 거기에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우려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이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이어서 봐야겠고요. 이 소비 둔화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전지로 상당히 친숙한 그런 기업이죠. 에너자이저 홀딩스가 오늘 거의 20% 가까운 급락세를 장중에 보였는데 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은 일회성 관세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관세 영향이 우리의 예상보다 뒤늦게 닥쳐오고 있다는 우려감을 키운 대목이었습니다. 반면 이 퀀텀 컴퓨팅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비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가 양자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이 현재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디포입니다. 6% 하락으로 오늘 정규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바로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주가 급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로 에너자이저 홀딩스 18.51% 관세 여파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으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또 퀀텀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7.3% 오늘 거의 독보적인 이 테마주로서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6가지의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인데요. 1.52% 상승하면서 60달러 선을 막 넘어섰습니다. 이 밤사이에 골드만삭스의 국제유가에 대한 보고서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 2026년까지 유가는 하락할 것이지만 그 이후부터 202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2030년대까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76달러까지 이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 원인을 생산량의 조절에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약달러의 동기화가 돼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여전히 1,460원 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1.32%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그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이 업무상 필요한 수수료 지불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테스트 용도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법적인 관문이 뚫렸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되돌림 나오는 비트코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기 둔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금 가격 소폭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소폭이나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2021년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쉬운 말로 풀자면요. 이 팬데믹 이후에 넘쳐났었던 초과 유동성이 사실상 바닥이 났다라는 신호인데 이 때문에 오늘 금리 동결 가능성보다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폭이나마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현재 국채금리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3대 지수 종가 흐름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결국에는 1% 이상 낙폭 키우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이 1.2% 기술주 중심으로 막판에 매도세가 강하게 발현이 된 영향에 나스닥이 가장 큰 하락 기록했습니다. S&P 500 역시 0.83%,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1% 내외 하락으로 마무리 지은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